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책을 딱 먼저 피시면 뭐가 보이냐면 노동시장론 한눈에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미리 보기가 물론 복습으로도 좋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복습으로도 좋지만 예습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쭉 뭘 공부한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습의 개념보다는 뭘 공부하는지 전반적인 구조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주제로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오프라인 수업을 한 5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은 5시간 내내 수업을 하지 못하니까 1시간 정도는 이러한 이제 미리 보기 자료를 갖고 매일매일 이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언 드리는 거는 이 지금 나와 있는 미리 보기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을 연습장으로 따로 정리해 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1차 대비는 당연히 이제 물론 그냥 공부하면서 되는 거고 나중에 2차 대비까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대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배운 만큼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종 우리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2차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드려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항상 2차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노동시장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럴 얘기일 겁니다. 일단은 가볍게 한번 볼게요. 구조를 볼게요. 챕터 1은 노동시장의 이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원리적인 문제를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그래프를 좀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수요 공급의 어떤 그 원리, 그래프, 숫자 이런 게 나오면은 공부를 하신 지 너무 오래돼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어떤 수학 산수 정도의 그러한 이제 수리 능력만 있으면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고요. 원리적인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 후에는 또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어떤 뭐 응용이라든가 계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금의 재개념,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실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노사관계 이론은요, 약간 또 5과목에 나오는 이제 법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보면 이제 노동시장의 이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알려면 약간의 좀 경제학적인 아주 정말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사례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제조한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제조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TV를 생산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TV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죠. 사업장이 필요해요.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겠죠. 노동력, 그죠? 인력이 필요해요. 인력.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자본이 되는 거고, 이게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다, 생산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산 요소. 이와 같은 생산 요소를 합쳐서 스마트폰 혹은 TV라는 생산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생산물. 이게 이제 생산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노동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노동. 그래서 생산 요소를 이루는 거고요. 이와 같은 노동력, 자본, 토지를 활용해서 생산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생산물 시장.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잖아요. 이제 이 개념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거래를 하는 오픈마켓, 이와 같은 마켓들이 다 시장인데 그 생산물, 스마트폰이 거래되고 TV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은 눈에 보이지만 노동력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관념적인 시장인 거예요. 노동시장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지금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본격적인 이제 노동에 대한 이와 같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노동 수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별을 해야 될 게 수요하고 이제 공급의 아주 기초 개념인데요. 요거를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수요는 쉽게 말하면 필요한 양입니다. 필요한 양, 필요량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의 수요를 제가 한번 풀어보면은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요는, 자,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필요 인력이 얼마만큼이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사람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노동 수요가 많다 혹은 노동 수요가 높다라고 하면 필요한 노동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그런 개념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양이다 이거예요. 그죠? 노동력의 양. 너무 쉬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공급은 뭡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가게, 근로자 입장에서 보셔야겠죠. 가게, 근로자 입장에서 제공하려는 노동력의 양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응해서 필요량이 아니라 이거는 제공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노동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이다. 어렵지 않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 수요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좀 여기서 공부한 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쉽게 파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를 들면 하루에 막 10만 대, 100만 대씩 막 팔려 나가면 그만큼 이걸 생산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생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노동 수요는요. 노동 수요는 이와 같은 생산물 수요에서 파생됐다 그래서 파생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생 수요. 너무 쉽죠. 그다음에 노동력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물론 노동력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어떤 제조업을 생각해 보면 노동력 하나 갖고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본하고 토지하고 결합돼서 이제 필요한 양이 결정되죠. 그래서 결합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합수요. 요 두 가지가 핵심 개념이에요. 자, 요걸 좀 체크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유량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량.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필요한 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일정한 기간 동안 필요한 노동력의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량.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에서가 아닌 시점. 자, 시점은 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량. 일정 시점. 이거는 절량의 개념이에요. 절량.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은 유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 수요든 노동 공급이든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예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시점에서가 아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요거 체크하시고 유량의 개념.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죠. 요쪽 잠깐 볼까요? 파생 수요 또는 유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발 수요.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줄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팔이 날리는 기업들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면 필요한 노동력이 없죠. 잘라야겠죠. 실업자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잘 나가는 기업들은 사람 그만큼 많이 고용하죠.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글자를 읽는 것보다 자꾸 뭘 주변에 알기 쉬운 것과 결부시켜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노동의 수요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파생된다는 의미에서 파생 수요 또는 유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됐죠? 결합 수요. 너무 쉽죠? 자, 예를 들면 생산 설비나 기계 시설과 같은 수요와 동시에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됐죠? 이거하고 결합돼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 줄. 노동의 수요가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다른 생산 요소의 발달 정도 및 이용 가능성 여부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노동 수요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혹은 노동 수요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 내기 진짜 쉽죠. 정말 좋죠. 저 방금 공부한 게 뭐였어요? 유량, 파생 수요, 결합 수요. 딱 3개잖아요. 이런 거 시험지 내기 정말 좋잖아요. 사지선다니까. 여기다가 뭐 끼워놓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좀 단편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명칭으로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뭔지를 항상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비해야 빨리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노동 수요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양이잖아요. 이 노동력의 양을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요? 결정하는 요인. 진짜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A기업에서는 B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A기업에서는 노동력이 1000명 필요해요. 1000명을 고용해야 돼요. 1000명 필요해요. 여기는 5명만 필요해요. 5명을 고용해야 돼요. 아니면은 한 20명을 퇴출시켜야 돼요. 20명이 이제 해고돼야 돼요. 해고.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을 봐봐요. 상황을. 얼마나 잘 나가는 기업이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할까 이거예요. 아니면 왜 여긴 적게 필요하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한번 끌어와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많이 판매되니까 뭔가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노동의 가격입니다. 자, 지금 항상 노동 수요가 나오면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기업. 자, 기업 입장에서 노동의 가격이 임금인데 임금이 올랐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갖고 시간당 임금이 예를 들면 6,000원에서 좀 과장을 할게요. 한 7,000원이 됐다 이거예요. 1,000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1,000명이라고 해보세요. 1,000명 근로자가 시간당 1,000원씩 올랐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라고 하면 1인당 8,000원을 더 줘야 돼요. 그죠? 하루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8시간이니까 한 명당 8,000원을 더 줘야 되고 1,00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다시 말하면 임금이 올라버리면은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몇 명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올린 임금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줄어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임금이 떨어지면 반대로 시간당 임금이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떨어지면 아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없이 어려운 거고. 됐죠?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맛배기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노동 수요는요. 방금 얘기한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간략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노동 수요에 대한 곡선이에요. PQ. 자, 여기가 노동 수요량이에요. 필요한 노동력의 양이고 여기가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면 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하향 이렇게 되어 있죠. 우하향. 당연한 거죠. 기업 입장이잖아요. 임금이 높으면 필요한 노동력은 적고요. 그죠? 임금이 낮으면 그만큼 많이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너무나 뻔한 걸 너무 진지하게 설명하죠. 그래요. 뭐 그래야 귀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제 임금에 따라서 노동력 필요한 양의 높낮이가 틀려진다라는 얘기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당연한 거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책을 체크할게요. 성장산업, 잘 나가는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지만 사양산업, 한물간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 실제 시험지 나와요. A기업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B기업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노동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다. 여기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추론하는 게 이게 성장산업이고 이게 사양산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물어봐요. 아, 이게 지금 막 잘 나가는 거구나. 이거 한물 간 거구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다른 생산 요소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 노동 빼고 토지도 있고 자본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다시 자, A 기업이 있고요. 자, B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A 기업은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사무실 일단은 이자가 월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그 다음에 너무 좀 과욕을 부렸어요. 사무실 너무 삐까뻔쩍한 데 얻어갖고 임대료가 월 6천만 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B기업은요, 아주 그 튼실하게 시작했어요. 대출도 조금 받아서 한 달 이자는 50만 원밖에 안 물고 있고요. 임대료도 조금만 나간다고 해볼게요. 임대료가 한 달에 뭐 450만 원이 나간다. 이게 어떤 뭐 같은 스펙이라든가 같은 규모의 회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다른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적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이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자, 다른 생산 요소가 노동과 대체 관계인 경우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거하고 좀 별개로 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지금 노동과 자본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노동과 자본이 있어요. 어디에다 투자를 하든 지금 나에게 가용 한도는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자, 100만 원밖에 없고요. 자, 100만 원을 투자해서 최대한 산출해 낼 수 있는 이제 추가, 예를 들면 이제 생산물의 증가. 자, 생산물 증가분을 한번 상정을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노동에다가 100만 원, 사람 한 명 고용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고 해보고, 노동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이제 생산물 증가가 예를 들면은 5대를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고요. 자본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제 6대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에 투자해야겠죠. 반대라면 노동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대를 생산하고 자본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5대를 생산한다면 당연히 노동으로 투자해야겠죠. 이러한 관계를 대체 관계라 그래요. 한쪽에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 자본과 노동만이 존재하고 이들 요소가 대체 가능하다면, 하나밖에 선택을 못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본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자본에는 120만 원을 투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례를 또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이거랑 좀 다른 사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경우든 5대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5대밖에 추가 안 돼요. 5대 추가. 자, 노동에는 80만 원을 투자하면 5대가 추가되고 자본에는 100만 원을 투자해야만 5대가 추가된다 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죠. 정확하게 지금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자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한다 이 뜻이죠. 당연히 이게 적게 드니까 이쪽을 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노동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도 5대, 자본에는 80만 원 투자하면 5대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는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근데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너무 쉽구나라는 거를 조금만 더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머지않아. 이거는 당연히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대체 관계라고 상정을 한 거고요. 둘이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아, 다른 생산 요소의 어떤 그 가격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정도. 이쯤 돼서 이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나요? 갑자기 멍해지죠.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 수요의 영향 요인. 왜 노동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용에 어떤 매몰되다 보면 지금 뭘 공부한지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 그 제목 목차들 있죠. 자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딱 공부하다가 지금 뭐 하지 하면은 딱 보면서 목차를 보고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에서 노동의 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까지 우리가 봤구나라는 걸 항상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잘 점검을 해주시겠지만, 공부한 지 오래되신 분들을 제가 또 많이 오프라인을 하면서 봤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오류를 범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변화. 자, 또 하나 한번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능력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데 능력자가 있고 좀 떨어지는 무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무능력자지 뭐 이들도 일 잘하겠죠. 자, 능력자들은요, 자, 똑같은 생산량을 낸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어떤 생산량을 내는데 능력자 100만 원씩 주고 3명만 쓰면 능력자들이 목표량을 달성을 해요. 무능력자들 80만 원을 주고 5명을 써야 목표량을 달성해요. 이게 바로 노동 생산성이잖아요.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당연히 이쪽으로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도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생산성 때문에 당연히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상황이 변해갖고 생산량 이게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거에 곱하기 10배를 추가로 생산해야 되면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추가 고용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추가 고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거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기술의 진보. 생산기술이 엄청 좋아졌어요. 생산기술의 진보. 다시 말하면 생산기술이 진보되면은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생산비를 더 싸게 들여서 생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절감된 비용만큼, 생산비 절감 비용만큼 이걸로 노동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감소시킨다.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자본 절약적인 생산 기술의 진보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좀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지금 그래프가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의 그래프와 생산 요소, 그러니까 노동 시장의 그래프를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는 생산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헷갈려도 되는데 이제부터, 저랑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은 조금 개념이 안 잡혀 있어도 돼요. 생산물 시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상품 시장을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노동 시장은 눈에 안 보여요. 부동산 시장이 눈에 보여요? 뉴스에서 접하는 거, 통계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물론 건축이 많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실업자가 되게 많고 사람들이 뭐 잡코리아라든가 사람인이라든가 이러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인원들이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게 그 시장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잘이 아니라 인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념상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시장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이 판매되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가게잖아요. 가게. 가게가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기업이 되고. 그렇죠? 쉽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체가. 기업이죠. 공급자가 근로자인 거고. 가게예요. 가게. 그래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프 자체는 똑같아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다 똑같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부터 보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볼게요. 자, 일단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 마찬가지예요.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비자 입장이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면은 그만큼 소비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물건값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면 많이 공급하겠다. 낮은 가격이면 적게 공급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균형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건 몰라도 돼요. 위에 거 생산물 시장. 우리가 공부하는 건 노동시장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자연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걸 하면 나중에 뭔가 부족해요. 뭔가 모르게.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제는 자, 수요자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임금이 비싸지면 적게 필요로 하고 노동력을. 임금이 싸지면 많이 고용을 하고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일하려 하고, 그죠?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일하려 하고,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균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균형 임금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균형 임금, 균형 노동량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형 노동량은 8시간이고 최저임금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자, 왜 계속 눈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꼭 마치 내가 눈으로 봐야 할 것만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원리가 있을 뿐입니다. 원리가.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사과시장이 나오고 있죠. 사과시장은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예요. 사과가 거래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과수원 인부. 여긴 노동시장이죠. 수요 공급 나와 있고 WL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균형 임금, 균형 노동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 A에서는 사과 가격이 사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림 B에서는 과수원 인부의 가격, 즉 임금이 과수원 인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 좀 써두세요. 위에 게, 그러니까 왼쪽 게 생산물 시장이고 요게 이제 그 오른쪽 게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도 노동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 시장.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된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사과 시장이고 사과를 이제 생산하는 농부, 인부들의 노동 시장이잖아요. 이게 많이 필요로 하면 인부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파생된 수요다 해서 노동력 자체가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력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면 뭐예요? 그건 노예들 거래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고대 로마의 슬레이브들 시장에서 팔잖아요. 막 힘 좋고 이런 사람들 돈 주고 사가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상품이 돼서 판매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인부 그 자체가 판매되는 최종재가 아니라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생산 요소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됐고요.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은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에 의해 우하향한다. 한계 생산물. 자, 한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한계. 마지널. 이게, 자, 한 개, 이게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할 때 이게 아니에요. 퍼스트, 세컨드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개, 마지널. 한 개는 한 단위 더 이런 뜻이에요.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이 개념이에요. 한 단위 더 추가. 한계란 개념은 한 단위 더 추가. 그러니까 노동력 한 단위 더 추가할 때마다 생산물이 체감합니다. 이거 좀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잉여 인력이 이제 왜 생기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어떤 그 설비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작업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노동력, 어느 시점까지는 인력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생산량이 올라가겠죠. 근데 무조건 계속해서 사람만 추가한다고 계속해서 생산량이 올라가나요? 안 그러죠. 나중에는 급기야는 사람은 고용해놨는데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을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감하기 직전까지만 딱 고용을 해야 돼요. 그게 기업에서 말하는 최저 고용량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 고용을 증대시키면 노동의 총 생산물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요 정도를 오늘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번 복습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공부했던 거 책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스킵 좀 할게요. 오늘은 요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의미 특징에서 노동 수요란 자, 세 가지 어떻다고요? 유량의 개념이고 파생 수요 또는 유발 수요다. 이해되시죠, 이제? 불과 몇십 분 전까지 어려웠던 게 이해되잖아요. 결합 수요다 이거. 그다음에 이 노동 수요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고요? 임금이 높은지 낮은지, 그죠?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 예를 들면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여기 있잖아요. 능력자, 무능력자. 그다음에 생산 기술의 진보 했고, 그다음에 노동 수요와 생산물, 노동 수요를 얘기하는 노동 시장과 상품이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곡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본격적인 이론 수업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 노동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작아지는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좀 잘 해주시고 노트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